계속 볼게요. 이제 6번째는 허리 펴 운동이 나옵니다. 가쪽 이동 교정 후에 허리 펴 운동은 그러니까 가쪽 이동 교정 운동을 하고 허리 펴 운동을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네요. 자,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적용하면 됩니다. 허리 통증이 앉아 있을 때 증가하고 엎드려 누우면 감소할 때. 그리고 악구핌, 로도시스가 제한적이고 아까 제가 저저번 주였나요? 악굽이라고 표현한 그 문장도 봤던 것 같은데 뭐 악구붐 제가 알기로는 악구붐, 뒤구붐이 로도시스, 카이포시스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글 용어가 신용어로 바뀌면서 막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악구핌이라는 게 로도시스라는 거, 그리고 뒤구핌이 카이포시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통증이 증가하거나 방사통이 발생한다면 아니네요.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로도시스와 칼포시스가 아니라 악구핌 맞는 얘기겠네요. 이거는 플렉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익스텐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지? 룸바 플렉션, 룸바 익스텐션이라고 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더 전문 서적이니까 이해가 될 텐데 약간 포워드 밴딩의 느낌의 원서로 적혀져 있는 거 해석을 이렇게 직역으로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룸바 플렉션.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숙이게 되면 제한적인 것들이 나오거나 통증이 증가하거나 방사통이 발생된다 라고 하죠. 허리에 뭐 디스크나 어떤 그 굽힘에 대해서 어떤 운동 손상이 있는 경우, 임상에서 자주 보는 서적 중에 하나가 운동 손상 증후군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무브먼트 임페어먼트 신드롬이라고 해서 무브먼트의 M, 임페어먼트의 I, 신드롬의 S를 따서 MIS 책 이런 식으로 임상에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 셜리 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룸바 플렉션 신드롬이라고 해서 뭐 디스크가 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딱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키스너코비 영어 원서에서는 사실 스파인 파트에서 4가지 자세, 5가지, 4가지 정도를 자세를 분류해서 좀 켄달의 그 자세 분석을 따온 것처럼 자세에 대한 어떤 평가, 분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통증에 대한 패턴도. 근데 우리 책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제가 지금 강의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뭐 강의를 보다가 좀 시간이 남거나 그런 기회가 생기면 제가 그 자세 분석, 스탠딩에서의 라테랄 뷰 자세 분석에 대한 어떤 특징, 근육의 쇼트니스, 근육의 타이트니스, 랭스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강의를 해 줄게요. 근데 시간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구핌이라고 하는 룸바 이스텐션이 되는 경우에 통증이 중추화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허리펴 운동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옆에 그림이 나와요. 이거는 뭐 대략적으로 그 맥켄지 운동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맥켄지의 엑서사이즈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거의 맥켄지 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맥켄지 운동. 우리 국시용으로 공부를 하자면 요즘도 이거를 많이 얘기할지 모르겠네요. 맥켄지 운동과 대비되는 게 윌리엄스 이렇게 쓰나? 윌리엄스 엑서사이즈가 또 있어요. 아마 얘가 조금 더 먼저 나왔을 거고요. 이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허리 통증을 가진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허리 굽힘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허리 굽힘을 해야 허리가 좋아진다 라고 의견을 펼쳤던 분이시고요. 맥켄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아니다. 현대인들은 다 플렉스한돼서 이렇게 뭐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 그 시절엔 컴퓨터, 스마트폰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컴퓨터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사무직을 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익스텐션을 해야 좋아진다 라는 뉘앙스로 피력을 했던 그런 학자분들인데, 제가 국가고시를 볼 때는 이런 내용도 나왔던 게 기억이 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조금 더 딥하게 보자면 맥켄지 엑서사이즈가 익스텐션에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운동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맥켄지 운동이 플렉션 운동도 강조를 해요. 근데 뭐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전체적인 그 사람의 뉘앙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핵심만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단편적인 핵심을 보자면 익스텐션에 대한 중요성을 말한 학자로 대표적인 사람이 맥켄지라는 학자이기 때문에 익스텐션 운동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조는 물론 하고요.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A 그림은 편안하게 엎드린 자세에서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맥켄지 운동은 요거예요. 팔꿈치를 받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머리를 뒤쪽으로 천천히 들면서 허리펴을 증가시키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팔꿈치를 펴서 허리펴을 더 증가시키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괜찮다 하면 완전히 스탠딩에서 허리펴을 하는 거. 5분에서 10분을 유지한다 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신경 긴장이 감소가 되고요. 척추 사이 원반 압력이 감소가 되면서 뉴클레우스 펄퍼서스라고 하는 안쪽에 있는 수핵이라고 하는 그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물질이 삐져나와 있다. 뒤쪽으로 뒤쪽 가쪽으로 삐져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펴을 하게 되면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증상의 말초화가 나타나면 무조건 즉시 운동 중단. 그래서 팁에도 나오죠. 환자의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요. 허리펴으로 통증이 중추화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말초화된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팁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 시절에 맥켄지 운동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면 펴에 대한 운동이다라는 의미로 요약을 하면 되겠고요. 펴 운동을 하는데 중요한 건 중추화가 되지 않고 말초화가 된다면, 혹은 없던 통증이 발생된다면, 방사통이 발생된다면 그 즉시 운동은 스탑이라는 거. 이 개념만 좀 포인트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해서 1차 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조금 있다가 2차 시에 보도록 할게요.